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의 나팔소리. 언제 들어도 우리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가져다주는 복된 소식입니다. 그렇게 또 한 해가 지나갔네요. 그리고 또 우리는 새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새해 2023년을 맞이한 것이죠. 저는 2023년을 맞이하면서 여러 성도님들, 여러 형제자매 여러분들과 같이 올 한 해 동안 저희들이 이 세상을 이기고 또 이기는 우리들의 삶의 모토와 슬로건으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자 하는 말씀을 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지난해부터 이 한 해를 맞이하기 전부터 그랬지만은 2023년은 굉장히 힘든 해가 이렇게 될 거다.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이 예측돼서 힘든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이 그런 가운데 우리들에게 주어졌죠. 그러나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 우리들에게는 그 힘든 2023년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때보다도 훨씬 더 곧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시간이 가까워진 때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들에겐 소망이고, 그래서 우리들에겐 이것이 더 큰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2023년이 다가왔지만 여전히 우리들의 관심은 무엇인가? 여전히 예수님이 오신다고 할 때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거리라. 혹시 또 모르는 일이죠. 2023년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그 시간을 목격할지. 그러나 아직까지 저희는 이렇게 여러 이 성경 예언의 진도들을 살펴보면서 이렇게 더 아직은 이루어져야 될 예언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올해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하드 타임이다.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간이 오고 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환난의 강을 어쩔 수 없이 통과해야 될 준비된 강이 있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변함없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언약의 약속인 것을 믿어 의심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말씀을 믿으시고 우리는 새 한 해 한 장을 또 열어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지난 시간에도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여기서 주 예수님이 오실 때에 우리들에게 무엇이 선물되는가? 새하늘과 새 땅이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이죠. 덥고 추워서 고통스러운 이런 지구촌 환경이 아니라, 그래서 이 엄청난 기후변화가 역사의 마지막을 예고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큰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 성도님들이 여러 각 교회마다 가지고 있는 구원의 이치와 재림에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그런 견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양한 견해가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견해들이 성경적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저희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언제든지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주님의 복음을 영접하고 주님의 복음의 사람이 되면 그 즉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가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처럼 무슨 미래 어느 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시민권 검사한다 이런 거 아닙니다. 한 번 가지면 끝까지 우리를 위하시는 주님과 함께 대적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으로 우리는 끝까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행복한 사람들 아닙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역사가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살펴봐야 될 중심 과제입니다. 또 내일을 바라보고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지나간 시절이 어떻는지를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약간 제 이 음성이 이렇게 이 연말에 있던 이 독감 증세가 이게 좀 오래 이렇게 안 나가면서 목에 이런 좀 장애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좋아졌죠? 여러분 글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면서 새 날들을 바라보는 이 시간들을 갖는데 오늘은 그저 뭐 지나간 과거라기보다 그냥 바로 어저께 있었던 2022년만 돌아봐도 우리는 충분히 이 앞날에 일어날 일들을 바라볼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게 되겠네요.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에서 2022년을 미리 예견하고 바라볼 때 이 2022년에는 무슨 일이 있을 것이냐 하면서 무엇보다도 2022년에는 그야말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절대 독재주의, 독재국가, 전제적인 이 독재국가가 대립이 양상이 일어나서 가장 큰 싸움이 될 거다. 이런 현상이 있을 거다 하는 것이 첫 번째 화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2년에는 1월 21일 시카고에 있는 둠스데이 클럭에서 작년에 이어서 이제 지구의 역사는 100초밖에 남지 않았다. 이 말은 여러분 100초라고 하는 시간의 단위가 이제 뭐 50초보다 길고 1분, 2분보다 짧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초단위라고 하는 말은 정말 지구의 이 마지막에 심히도 가깝다는 표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둠스데이 클럭에서는 100초 전이라고 하는 지구 역사를 설명해 준 것이죠. 그런데 정말 이런 그 100초 전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와 이제 정말 역사의 마지막에 가까운 것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코노미스트의 예언과 같이 드디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에 들어가면서 말 그대로 이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독재 이런 국가들 간의 그런 그 대립 현상이 이제 뭐 바로 일어나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에 들어가면서 서방 세계는 완전히 두 쪽이 났어요. 여기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한 세력,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한 이 세력들과 함께 러시아를 대항하면서 러시아와 함께한 세력은 불과 몇 안 되는 공산국가와 소위 독재적인 체제를 가지고 있는 그 나라들만이 지금 세계가 양분되는 현상을 가져왔네요. 이코노미스트의 이 예측이 아주 이렇게 그야말로 굉장히 분명한 어떤 그 예측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이 전쟁의 여파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전에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거대한 그 팬데믹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팬데믹 여파와 함께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뭐 3일이면 끝난다고 하던 그런 전쟁이 계속해서 지속되면서 아직도 이제 마감을 안 했습니다만 지속되는 그런 증세를 이렇게 보이게 되면서 2022년 중반기에 걸쳐서 6월 7일에 들려서는 드디어 세계적인 인플레 현상이 세계 강한 나라들을 중심으로 그야말로 강대국들을 중심으로 한 이런 인플레이션 현상이 고도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경기에 무한한 침체를 예측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랬더니 이런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자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 감소법이라고 하는 그런 또 이런 법을 이렇게 발표하면서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 법이 발표되자 이 세계는 깜짝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아무나는 아닙니다. 관심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드디어 2023년 내년을 예측하기 시작하면서 인플레이션 이 감소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레이트 리셋으로 세계를 끌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이 전초전이다. 또 아니면 중간 과도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무엇을 말했는가? 결국은 무엇을 향해 갈 것이냐? 인플레이션 리덕션 이 법은 결국은 그레이트 리셋가 얘기하고 있는 이런 거다. You will own nothing and be happy라고 하는 이 말은 너는 아무것도 갖지 못해 소유하지 않을 거야. 그러나 행복하게 되겠지? 이 말은 무소유가 행복하다. 이 말은 뭐 하는 거야? 아무것도 안 가졌는데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 말은 아무것도 안 가졌지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겠다 이야기죠. 그 세계를 향해 가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전환점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2020년 중반기에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무엇을 말했는가? 여러분 혹시 1984년 혹은 동물농장이라고 하는 이 책을 지어서 유명한 조지 오웬이라고 하는 이 작가가 있었죠. 그런데 이 조지 오웰이 이렇게 그런 책을 써내면서 인류가
아주 경계해야 될 이런 것들로 말하자면 독재주의, 무슨 1인 독재든 일당 독재든 독재주의. 그러면서 그런 굉장히 중요한 그런 뭐냐면 통제사회. 그리고 통제사회만 아니라 거짓, 말하자면 뉴스, 거짓 그런 기별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묶어서 그 사람들을 자기들이 원하는 소수의 그런 통치자들에게 끌려가는 그런 세계에 대한 말하자면 주의,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 그 당시에 유럽 세계를 보면서 저는 40년대, 50년대 전쟁, 2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한 그런 세대 고발을 한 책이었죠. 두 가지가 다. 두 가지 내용이 약간 다르지만 사실은 이번에는 이 두 개를 합치면 조지 오웰리안이다. 그러면서 오웰리안 레볼루션이라고 하는 조지 오웰의 혁명까지도 얘기하면서 어쩌면 이번 우리들의 세계는 결국은 이런 세계로 간다. 말하자면 과도한 통치 세계와 그런 이 독재주의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전체 국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인플레이션을 감소시키기 위한 법령을 발의하면서, 왜냐하면 그렇게 그 법의 내용이 그런 내용들이었으니까요. 그러면서 2022년 여기 7월 28일 딱 중간기에 세계의 미래를 예측하고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미 그 시대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마 다 잊었을 거예요. 여러분, 역사는 우리들이 일상에 매여가지고 내 삶을 바라보고 내 발끝의 일을 쳐다보는 동안에 세계의 운명은 어느 한 곳인가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등한히 했지만 말이죠. 자, 이런 일들이 이제 2022년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22년이 지나면서 지난 여름에 갑자기 전 세계에 그리고 세 가지 매우 중요한 1차, 2차, 3차에서 3 혹은 third, 이 3단계에 걸친 이 히트웨이브, 굉장히 그런 열대 현상이 일어났다 그러면서 세계가 더워지는 굉장히 중요한 기록적인 무더위가 일어나가지고 에어컨이 필요 없다거든 유럽을 중심으로 영국은 말이죠. 그냥 더워서 40도가 넘어가는 그런 더위. 또 이 이 북남미를 중심으로 한 미국의 엄청난 그런 더위. 그런가 하면 이 서아시아의 더위와 홍수로 말미암는 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로 말미암은 대재난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다 잊어버렸죠. 그렇게 우리는 지나갑니다. 저희들의 문제는 망각이라고 하는 문제죠. 그래서 이렇게 이 큰 일들이 일어나면서 지나가는데 관심도 없을 뿐더러 그냥 지나가면 그만인 것이 우리들의 일상이 됐다고 하는 것, 참 걱정이 많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손에 들고 다니는 셀러폰 휴대전화가 그래서 한 2달, 3달이면 새로운 이런 이 모델들이 나와요. 혹 6개월 되면은 완전히 바뀌어지는 이 새로운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방금방 옛 것을 잊어버리고 새 것을 추구하는 삶이 우리들에겐 잊어서는 안 되는 역사적 사건들이 일어나도 그저 점점점 잊어지고 말아가는 그런 현실을 우리는 알게 되죠. 지난해 후반기의 역사는 결국 이 세상에 그런 다양한 위험한 그런 상황들이 보시는 바대로 전 세계를 뒤덮은 붉은 빛깔, 이런 나라들의 어려움이 있었고, 경제적인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그저 인플레이션뿐만 아니라 그런 정치적인 문제로 전쟁, 상업에 이런 유통 질서가 파괴되고 다양한 이런 것들, 그러면서 경제, 재정 문제들에 대한 이런 체계가 무너지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고도 인플레이션을 중심으로 인류는 겪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보편적인 일이었다면 예언의 중심되어 있는 미국 사회가 굉장히 큰 변화의 조짐을 보여주는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물론 중간선거도 있었습니다만 중간선거 때는 또 이렇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처럼 거대한 세대 변화가 일어난 건 아니죠. 그러나 대단히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죠. 보이지 않는. 그러면서 이 결과는 예측 불허의 일들을 예측하고 있는 한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그건 여러분 아시는 전기자동차 테슬라의 오너인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이 트위터라고 하는 것을 산이 안 사니 하다가 결국은 드디어 이 트위터라고 하는 이 소셜 네트워크의 굉장히 중요한 트위터를
매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세계는 과연 트위터가 어떻게 갈 것인가? 머스크는 이 트위터를 얘기하면서 언론의 자유, 뭐든지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들에 대해서 숨김없이, 감춤없이, 남김없이 얘기해야 된다. 투명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주장하면서 트위터를 이렇게 인수하면서 사람들이 얼었죠. 저게 뭘 할 건가? 저 사람이 어떻게 할 건가? 얼었는데 결국 트위터를 이렇게 인수하면서 드디어 트위터에다가 그동안 트위터가 이렇게 감추고 그 트위터 빅테크 센서십 해가지고 언론 제재를 하고 못하도록 했던 검열하던 이런 모든 파일들을 하나씩 둘씩 공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6번째 파일이 이렇게 등장하면서 이렇게 뭐라고 나왔느냐면, 와우, 이 트위터가 말이죠. 이 미국의 FBI가 바로 트위터와 이렇게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그런 센서십을 작용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FBI는 그야말로 subsidiary라는 말은 서로 이렇게 보조처럼 이렇게 지원을 하고 이런 일들. 그래서 트위터와 FBI가 찰떡궁합이 돼가지고 서로를 돕고 지원하고 재정까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공개해버린 것이죠. 난리가 났네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현재 이 공화당이죠. 공화당에서는 트위터를 이렇게 상대로 해가지고 그런 일을 했던 FBI나 이런 것 트위터에 있었던 그런 검열된 파일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재검사를 하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트위터에서 이렇게 이 파일을 보낸 거는 뭐냐면 FBI가 이렇게 트위터에서 이런 거 파일을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열어드린 건 그거 가짜 뉴스다 이렇게 하면서 FBI는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라고. 그러나 머스크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짜란 말을 뭐 하거나 말거나 지금 계속해서 이 파일들을 이렇게 열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왜 그때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막았는가, FBI는 또 어떻게 했는가, 선거는 어떻게 개입했었는가, 또 여러 가지 또 다양한 그렇게 코비드나 이런 게 있을 때에 그 코비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들 한 사람들에 대해서 발표하지 못하게 하고 말이죠. mRNA 백신을 원래 만들어낸 그 사람도 파일 막아가지고 열지 못하게 하고 그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하고 이런 것들을 못하게 했던 것들을 다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는 나는 자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약 어느 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자살한 건 아니라고 알아달라고 이런 얘기까지 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름대로 그런 자신의 생명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공개적으로 얘기하게 된 것이죠. 근데 결국은 이제 이 트위터가 새로운 이 CEO를 이제 곧 올리겠다. 이렇게 연말이 되면서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연말이 굉장히 소용돌이 정가와 일본 이 굉장히 이때그 이런 모든 것들이 좀 술렁이고 장차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게 됐죠. 그 찰나에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이 또 한 당사자였던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극비리에 미국을 방문해요. 마치 무슨 뉴스에 의하면 007 영화를 방불케 하는 그런 작전을 통해서 이게 미국을 갔다고 그래요. 기차를 타고 폴란드로 와서 폴란드에서 또 차를 타고 군 수송기를 타고 미국까지 와서 그러면서 미국에 와서 바이든과 이렇게 만날 뿐만 아니라 의회에서 직접 상하 합동 연설도 하기도 하고 미국의 엄청난 지원들을 약속받으면서 드디어 정말 좋은 이 선물을 받아가지고 돌아갑니다. 그때 젤렌스키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를 도와주는 그런 지원은, 우리들을 도와주기는 그런 이 지원은 charity, 이거는 우리들을 위한 이 자선기금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금 돕는 것은 여러분들의 자선활동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뭐냐? 매우 중요한 민주주의를 향한 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유명한 말을 남기면서 미국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자마자 바로 그 다음날, 이렇게 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이제부터 지금까지는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들어간 거는 특수작전이었다. 이렇게 해서 스페셜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군의 특수작전이라고 했었는데 이 말을 바꿨어요. 뭐라고 이제는 war, 전쟁이란 말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이제 드디어 우크라이나 간 거는 군 특수작전이 아니고 전쟁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전쟁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푸틴이 드디어 무슨 말을 했느냐?
빠를수록 좋은데 뭐냐, 나는 이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이 합의에 의해서든 뭐든 전쟁을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2022년 연말이 혹시 그러면 전쟁이 빨리 끝나는 건 아닐까? 2022년에 이런 어두운 소식을 이 전쟁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은 또 이렇게 끝내고 싶다고 하는 이 말로 2022년에 막을 내리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연말에 이 지구상에는 다시 한번 그 여름에 있었던 그 엄청난 폭염을 이런 뒤덮고 이번에는 이 겨울은 엄청난 북극의 한파가 12월 내내 내려와서 전 세계가 지금 초비상에 걸렸어요.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죠.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고 굉장히 한파가 몰려와서 미국은 굉장한 지금 한파 때문에 엄청난 이 동북부 지역에 큰 이 어려움을 겪고 벌써 막 이렇게 일생에 한 번쯤 있을 만한 그런 그야말로 폭설과 한파다. 이런 이야기가 미국 사회에 지금 진동을 합니다. 이건 파시죠. 마이너스 58도리라 그러면은 여기 우리 섭씨로 말하면 45도, 마이너스 45도. 이게 어디 무슨 북극 지방이나 아니면 이런 데가 아니고 그냥 미국 이 캐나다 아래로 접경 지역, 미국의 여기 말하자면 동부 이렇게 북동부 이렇게 이쪽으로 해서 이런 엄청난 한파가 몰아닥친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일생에 한 번 있을 만한 그런 한파를 만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벌써 이 한파로 50여 명 이상이 죽는, 이렇게 하면서 2022년에 이런 이 대지를 꽁꽁 얼어붙은 한파로 2022년을 막을 내렸습니다. 이코노미스트가 얘기했던 2022년의 예측이 굉장히 정확히 들어맞은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런데 2023년에 대해서 이코노미스트는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2023년에 이 새로운 그런 도대체 2023년은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까 얘기하면서 여기 이 표지에 바이든, 푸틴, 시진핑, 그리고 여기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여기 이게 대만 총통, 여기 이러면서 뭔가 이 조짐이 갑자기 이렇게 되면 불화한 관계들이잖아요. 불화한 관계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좀 심각한 이런 문제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10가지 상황을 얘기했는데 역시 이번에는 뭘 말했는가? 세계가 직면한 문제 가운데 가장 큰 이슈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그 다음에는 여기 이 기근이죠. 식량 문제예요. 식량 문제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 그 다음에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는 것. 그 다음에는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하면 내려주는가. 지금 말하자면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올라갈 거에 대해서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라는 것.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뭐냐면 팬데믹, 이런 문제들이 2023년에도 역시 굉장히 이 지구촌을 어렵게 할. 그래서 2023년은 굉장히 어려운 해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러면서 이코노미스트지가 10개의 23년에 대한 파들을 던졌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난 해 동안에 저희들이 통신을 통해서 제리맨 나팔소리를 통해서 지금까지 결국은 이렇게 이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예상 진로, 그레이트 리세트가 이렇게 우리들에게 그야말로 이제는 공개적으로 끌어가고 있는 세상의 여러 다양한 형편들을 얘기하고 대비하자 했던 이런 문제들이 2023년에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더 악화돼 갈 수밖에는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이것이 저희가 지난 얘기였다면, 이것이 지난 얘기 우리가 준비해온 일이었다면 23년에는 이것이 더 가중된다고 하니까 여전히 우리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매우 근심스러운 이 소식을 전해드릴 수밖에 없네요. 특별히 이 팬데믹에 대해서. 아시는 바대로 매년 1월 달쯤 되면은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는 이 세계 경제 포럼이 있습니다. 매년 한 번씩 모이는 경제 포럼이었는데 21년에는 이 팬데믹 때문에 거기서 모이질 않고 화상으로 통한 이런 발표들만 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인류의 역사에 어떤 한 해 혹은 여러 해들을 놓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터닝 포인트를 늘 얘기해 왔어요. 근데
이 다보스 포럼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레이트 리셋이라고 하는 이 굉장히 중요한 그 운명의 운동이죠. 2030을 추진해 가고 있는 이 아젠다를 이루는 그 세력의 핵심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서 2023년에 이들은 무엇을 지금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얘기하고 있는가? 다음번 팬데믹이다. 예, 다음번 팬데믹이다. 이러면서 지금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어디에 서 있느냐? 새로운 그런 팬데믹의 이 갈림길에 서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길 앞에 서 있다. 사거리 길에 서 있다. 이 말은 이들이 얘기하는 거는 무시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2019년 9월과 10월에 다보스 포럼과 스탠포드,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빌 게이츠의 재단, 그 재단들 몇몇 곳이 합쳐가지고 이벤트 20이라고 하는 그것이 끝나면서 코로나 팬데믹이 세계를 덮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또 역시 다보스에서 새로운 다음번 팬데믹이 있다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매우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우리 지금 뭘 얘기해야 될 것이냐? 넥스 팬데믹에 대해서 얘기해야 된다. 그런데 이번 다음번 와야 될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거 이런 말이죠. 이 팬데믹인데 어떤 일이 벌어지나? 만약에 다음번 팬데믹이 왔을 때 당신들이 만약에 백신을 맞지 않는다면 나는 뭘 염려하느냐? 당신은 뭐가 될 거냐? 사실상 백신을 맞지 않는다고는 그 사실이 어떻게 될 거냐?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걱정을 하는데 백신을 안 맞으면 그는 누구냐? To be a terrorist. 백신을 안 맞는 사람들은 뭐가 될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테러리스트라고가 될 거다. 이런 이 일이 일어날 것이 걱정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느냐면 그들은 누구냐? anti-science extremist란 말은 과학을 믿지 않는 극단주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2020년, 21년, 그 다음에 22년까지 백신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고 팬데믹에 대해서 얘기할 때 미국의 이런 관리청에서는 이 안토니오 파우치를 중심으로 전부 이 모든 것들은 다 과학의 근거다 그랬어요. 팬데믹이 퍼져나가게 된 이런 모든 것들을 막는 모든 것도 과학의 근거다. 그래서 과학 방역이에요. 백신도 과학이 만들어낸 거죠. mRNA 백신 이런 것들. 자, 이런 건 다 과학이다. 통계도 과학이다. 다 이 과학을 근거로 한 거니까 그런데 그 백신을 안 맞는다. 또 무슨 팬데믹이 어떻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과학을 믿지 않는 극단주의자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음번 팬데믹에는 만약에 백신을 안 맞는 사람들은 뭐가 될 거냐면 과학을 믿지 않는 극단주의뿐만 아니라 테러리스트가 될 거다. 이게 테러리스트. 예. 당신들은 아마도 테러리스트가 될 거다. 그러면 여러분 테러리스트나 극단주의라고 하면은 2015년 9월에 프란시스코 교황이 미국의 70차 유엔청에 참석할 때 미국의 상하의원의 합동연설에서 거기서 한 말이 뭐냐? 어떤 이념이나 어떤 종교적 이념이나 어떤 그 이념적 이념이라도 우리는 앞으로 미국이 앞장서서 익스트리미스트, 극단주의를 막는 일에 주의를 기울여주고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앞장서 달라고 하는 주문을 했습니다.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일이죠. 제가 이런 말씀들을 드리니까 그런 사실들 여러분에게 증거해 드립니다만은 그러더니 이젠 드디어 백신을 맞지 않는 것도 테러리스트고 극단주의다. 이 말은 앞장서서 그들은 어떻게 된다? 제거의 대상이 될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주님의 재림의 날이 더욱 가까이 오고 있다고 하는 결정적인 표현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서 물론 제가 오늘 보여드리진 않았습니다만 여러분들에게 이미 지난 그 인플레이션 이 상황이 있을 때 바티칸이 할리스가 유엔의 공식적인 뭐가 된 거예요? 이 공식적인 이 가입에 참여하면서
거기에 뭐로 올라갑니까? 교황이 뭐가 됐다 그랬어요, 제가. 그야말로 이 세계의 왕처럼 유엔의 왕으로 등극했다. 세션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분이 말한 게 바로 이 익스트림, 극단적인 사람들을 제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 함께 여러분이 앞날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준비하고 대비하자 하는 일들 하면서 이제는 떠나야 되겠습니다까지 강조해 말씀드렸는데 잘한 거죠?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때요? 잘하신 거죠? 23년에 만약에 새로운 팬데믹이 나타난다면 이제는 백신 문제는 지금까지 나와 있는 백신들, 코로나 백신이나 코로나 때문에 나왔던 백신과는 전혀 다른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많이 이제는 정말 정확해지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죠. 왜? 주님의 재림의 날이 어떡하니까? 가까이 오고 있으니까. 코비드 백신이에요. 코비드 백신은 여러분 이 문제하고는 좀 달라. 그러나 이제부터 나오는 새로운 팬데믹을 위해서 준비된 백신은 틀림없이 다르게 될 것이다. 만약 이것을 맞지 않으면 여러분은 테러리스트나 아니면 극단주의가 되는 것으로 사회에서 유리되고 국가적인 어떤 이런 데서 도태되고 제도적으로 도태되고 이것이 더 강화되면 이런 거예요.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도태되고 왜? 백신 안 맞았으니까 너 때문에 전파되는 거야. 전파자가 되니까 테러리스트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닐 수가 없도록 자동적으로 되는 거죠.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그러면서 그것이 더 심화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도적 제재가 가해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것이 안 될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완전히 테러리스트가 되는 거니까 국가적인 제재를 받게 되겠네요. 순서가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제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는 정말 23년에는 지금까지 준비해야 되겠다고 할 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로 나가는 이것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준비도 매우 필요해서 떠남의 공과가 여러분들에게 매우 정말 심도 깊고 피부에 와닿는 공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는 바대로 그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이 트위터를 이게 얘기했죠. 이 이야기가 나오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게 1월 달에 나와줄 다보스 포럼에 스위스의 다보스 포럼의 핵심 주제다 이 말이에요. 넥스 팬데믹이 그런 건데 이것이 이제 이렇게 발표되자 12월 28일자예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날렸어요. 이런 사진 한 장을 올렸습니다. 이 사진 재밌습니다. 뭘 하겠느냐. 여기 이제 두 마스코트가 나와서 이러는 거예요. 와우. 그냥, 이게 뭐가 어려운 일이라면, 그냥 아무것도 그냥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말하는 그대로 다 그냥 믿는 거, 뭐 그냥 누가 말하는 대로 인식되고 믿는 거, 그건 매우 위험한 일이야. 그랬더니, 이제 한 인형이 뭐라고 말하면, 아니야, 그거 다 과학으로 검증된 거야. 과학이 다 확정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말은 지금까지 우리가 말할 때, 이 제도권에서 뭐라 지금 과학이야,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무조건 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짓 뉴스도 마찬가지죠. 그거 그냥 따져보지 않고 믿는 거는 매우 위험한 일이야.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 그거 다 과학으로 뭐 된 거야? 검증된 거야. 그랬더니 다시 말하기를, 과학 아닌데 과학이 어떻게 이렇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 말하자면 지금 얘기한 과학이라는 데서 이름을 가지고 얘기한 그 얘기를 안 믿는 것처럼 얘기했더니 너 뭐예요? 레이시스트라는 말은 이제 뭐 이렇게 차별주의자. 너 말하자면 그 극단주의구나. 너 이런 거 똑같은 말을 한 거예요. 머스크가 이런 트윗을 날렸습니다. 그랬더니 이거를 받아가지고 누가 이걸 대답을 했느냐? 이렇게 표현했어요. 믿으라고 이건 과학이 검증했다고 하는 사람들을 여기 뭐라 그랬는가 하면 사이언스 워시퍼라고 과학 신봉자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올렸는데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자,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진짜 과학이라는 건 뭐냐? 뭔가 궁금한 게 생기면 그것들에 대해서 뭐예요? 이 백그라운드,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를 체크해보고 연구해본다.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가설을 한다는 거예요. 가설을 하고 그 일의 백그라운드 여러 가지 체크하고 왜 일어났을까 이러면서 가설하고 어떻게 실험해야 되겠다. 실험 준비를 하고 가설한다. 그런 다음에 다양한 실험들을 통해서 테스트해 본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실험이 진행이 잘 되면
또 잘 안 됐을 때는 두 가지가 나누는데,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모든 과학 실험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그것을 문제를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체크하고 다시 시도해 본다 이거예요. 뭔가 잘못된 것을 따져서. 그러나 그것이 실행이 잘 진행되면은 그 잘 진행된 것들의 모든 데이터를 다 분석해 가지고 결론을 만든다 이거죠. 결론을 유출해낸다. 그런 다음에 결론을 유출해낸 다음에 그 결론이 자기들이 원래 왜 이랬을 거라 했던 가설과 만약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따져본다는 거예요. 가설과. 그래서 맞으면 그 가설에 대해서 옳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만약에 그 결과가 가설과 맞지 아니하면 맞지 않는다고 하는 이야기, 그렇죠? 맞다 틀리다는 얘기를 명확하게 해서 커뮤니케이션이 된다는 거죠. 결과를. 그러니까 이게 이럴 것이다 하고 연구했는데 아니더라 이거예요. 아니면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이 맞았으면 이게 옳았다. 그러니 이 결과가 나간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과학이다 이거예요. 모든 실험을 하고 데이터를 분석해서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이 과학이다. 그런데 과학 신봉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여기 말한 과학 신봉자라는 말은 아까 말한 그거에 무조건 믿어라 이렇게 하는, 자, 무언가 하나 이렇게 가설을 어디선가 하나를 뽑아온다 이거죠. 여기 말하는 건 이런 거예요. 표절하는 거죠. 어딘가에 나와 있는, 어디 적당한 일에 나와 있는 거 하나 가져다가 뭐라고 하냐면 그걸로 하나의 모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 모델을 가지고 뭘 말하냐. 그게 옳은지 안 한지 검증 안 된 선입견이죠. 그걸 가져다 놓고 이 선입견에 맞는 것 데이터들만을 전부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반대하는 것들은 다 없애버려. 그리고 요게 맞는 것들만 모은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리 지른다 이거죠. 이거 과학자들이 이거 과학이야 전문가가 하는 말이니까 믿어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오늘날 이 시절의 문제라는 거예요. 코비드 얘기를 지금 비판한 거죠. 과학이다 했는데 그거 다 검증한 거 이런 것들을 다 한 게 아니라 누가 말한 그거 하나 갖다 놓고 거기에 찬성되는 데이터들만 뽑아가지고 홀딱 이거 봐라 맞지 않느냐 이거 과학이다 이렇게 얘기했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머스크의 트위터에 나온 얘기입니다. 만약에 일론 머스크가 이거 트위터를 이렇게 사지 않았더라면 이런 얘기는 나올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나 그 바람에 이런 여러분들의 우리들의 이해를 높이는 이런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즉 그 말이에요. 비과학이 판칠 때 과학은 거짓 뉴스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 뉴스가 마치 화폐에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이런 말처럼 가짜 뉴스가 판쳐서 그것이 오피니언 리더가 되면 여론을 조성하게 되면 그것이 가짜임에도 불구하고 진짜가 된다 이 말입니다. 또 그것이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비슷한 이 사례들을 모아서 이것만 모아서 나는 다 빼버리면 그것이 비과학적인 것일지라도 과학적인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런 비과학적인 것을 과학으로 둔갑시키면서 믿도록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을 뭐라고요? 사이언스 워시퍼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이고 이제는 점점 더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2023년 우리가 바라보는 이 눈앞에서 이런 일들은 더 많이 기승을 부릴 것을 우리는 알게 되네요. 그러니까 이 다보스 포럼에서 그렇게 너희는 만약에 백신을 안 맞으면 극단주의자가 되고 과학을 반대하는 근본주의자가 될 거다. 바로 머스크가 트위터에 올린 것처럼 그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 일이 23년에는 정말 어디 사이에서 우리 사회에서 만연할 거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게 과학이 진짜 과학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도 물론 다 보편적으로 따져봐야 되지만 과학 중에 과학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성경입니다. 모든 나타나는 일들을 다 믿지 마시고 성경적 관점에서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안목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의 안목과 여러분의 이 귀가 좀 열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지 이 모든 것들에 이렇게 이 세상에 흘러 넘쳐나는 다양하게 폭주하는 그런 이 거짓된 것들에 여러분이 미혹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미혹의 영을 우리는 조심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재림의 나팔 소리에서는 지난번 이제 해왔습니다만 계속해서 이어서 예수님 말씀하시고 시민권자 말씀하시면서 왜 두려워하는 하지 말라 말씀드리면서 이제 미혹의 영들을 이제 살펴볼 거라는데 이제 계속해서 미혹의 영들을 이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과학 만능주의 시대에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학 만능주의 시대에 오다 보니까 과학이라는 이름을 빌미로 해서 전혀 비과학을 갖다 과학으로 둔갑시키는 거짓 것들이 만연했다. 여러분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제는 판단할 때는 나타난 이야기만 보지 마시고 그 일의 배우를 꼭 살피고 어느 유튜버가 막 몇십만 조회가 나오고 몇백만 조회가 나면 다 그걸 듣고 따라가. 근데 그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건 괜찮은데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는 건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가진 분들이 교회 안에서 그걸 따다가 교회 나서도 막 디립다 유포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집년에도 그 코로나 백신 나왔어요. 그것이 말이지 이렇게 이 짐승의 표다 이게 난리 났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무슨 뭐 거기 뭐 이렇게 그러나 이제 그때 얘기가 이제 이번 넥스 팬데믹 여기서 말한 이런 것들에겐 다른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서는 제발 여러분들이 어디서 그저 이렇게 유튜버나 이런 사람들이 그냥 막 나오면은 누가 했대더라 어디서 무슨 뭐 실험실에 했다 이런 말 나오면 그냥 믿지 마시고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분석해 볼 수 있는 열린 마음 보다 더 그야말로 이제는 정직한 마음으로 성경적 안목이 여러분이 꼭 트여지시기를 정말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사람들이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굉장히 두려워하고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의주시하지만 무서워서 떨려고 하는 것이냐? 너 아니다. 이제 이 모든 일들은 예수님의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이것이에요.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면서 어떤 상황이든 담대함을 잃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39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겠느냐. 환난 예비됐다 그래서요. 곤고 예비됐어요. 핍박 예비됐어요. 백신 안 맞으면 또 뭐 이런 거 핍박. 그다음에 기근이 있고 적신 위험. 이제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 23년에 어려울 거라고 하는 게 여기 다 들어있어. 그렇죠? 그러나 속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뭐 비과학을 믿지 않는 극단주의자든지 아니면 뭐 테러리스트라 이런 소리를 듣더라도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기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확신하니 사망, 생명, 천사와 생자와 전제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얼마나 분명합니까?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넉넉히 이깁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지 않아요? 아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 말씀으로 2023년 이김이 있는 한 해를 만들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면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면 우리는 누구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또 새로운 팬데믹이 올 수 있습니다. 또 새로운 팬데믹이 와서 우리를 굉장히 두렵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아니면 기근이 올 수 있습니다. 사고 파는 일을 못하는 그런 일들이 곧 언젠가 우리들에게 곧 가까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로 보면 굉장히 신속해질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있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주님을 섬기고 안정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일이 불편하고 힘든 과정이 우리 눈앞에 있을 수 있겠습니다. 눈앞에 그런 일들이 보입니다. 그러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만 있다면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님 오시는 건 여러분 심판하러 오시는 거 아니에요. 상주로 오시는 거예요. 오시기 전에 뭐 여러분 구원 받을까 부활할까 심판할 그런 거 없어요. 이미 지금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데 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겠어요? 마치 말이죠. 우리가 평생 잘 살다가 말이죠. 죽을 때 딱 된가 여보 이리 와봐. 너 나 잘 믿었나 보자 하고 이런 거하고 똑같은 그런 신앙은 거짓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버리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기셔야 되고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의 이 날마다의 삶 속에서 정말 승리하고 또 승리하는 한 해가 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 삶을 살면서 우리는 어찌할꼬? 우리의 삶의 패턴을 바라본다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하시되,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로 양육될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받고, 그 다음에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거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 이런 뉴스들을 보시면 이걸 보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는 마치 아버지가 온다고 아빠 빨리 와 언제 올 거야 여보 다 왔어 전화하고 계속 기다리는 것처럼, 그런 아내나 그런 아들처럼 주님이 오신 날이 가까웠으니까 세상에 있는 종에게 관심 다 갖지 마시고 오로지 오시는 주님만을 생각하시고 그 주님께 예쁘게 보여서 좀 분단장 곱게 하고 화장대로 갔던 아내와 같은 그런 버리고 근신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주 하나님 그신 나타나신 그 영광을 기다리게 하셨다는 이 날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2023년 저는 여러분과 같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 날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렇습니다. 23년이 사람들은 다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말을 여러분 이 시간 이후부터는 잊어버리십시오.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어렵다고 하는 이 말을 지워버리십시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어려운 일이 오는 게 아니라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이 다 예라고 하고 따라갈 때 우리는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우리는 아닙니다. 어려울 것입니다. No 아닙니다. 더 큰 기쁨과 영광이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어떤 거 아니야. 이 모든 것들이 무슨 재림의 징조야. 이건 왜냐면 탄소 때문에 그래. 무슨 석유를 써서 그래. 이렇게 말을 할 때 우리는 그렇게 말할 때 우리는 아닙니다. 예.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든 일들은 예수님 재림의 징조가 분명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린 우리들 2023년 한 해 동안 저는 성도 여러분과 같이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나니라. 우리는 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서 우리를 그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신념하면서 2023년 정말 희망과 벅찬 감격으로 맞이하시고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 이기고 또 여기는 승리하는 넉넉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올 한 해 정말 행복한 이 한 해를 좀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 새해 여러분 주님과 사랑으로 충만하시길 바라면서 금년에 저희들은 이렇게 이 쉘터 운동, 떠남의 운동에 대해서 더 박차를 가해서 정말 어떻게든 여러분과 함께 저희가 정말 마지막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모시는 처소에서 거기가 어디든지 어느 나라에 계시든지 이런 일들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떠남의 공과가 여러분들에게 한 걸음 더 가까워진 공과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23년 저는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우리 미션의 1만 7천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한 해를 그렇게 열어가고 이 한 해를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한 해를 돌아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마음 합쳐서 다시 오시는 주님의 재림의 나팔 소리를 듣걸랑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께 예쁨 보이기 위해서 저 싱크대로 다가가지 말고 화장대로 가서 우리의 심령의 아름다움을 도모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2023년 행복하고 너무나 복된 그런 한 해로 이 한 해를 만들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